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불안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실제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극도의 공포인 4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 S&P 히트맵은 눈이 아플 정도로 짙고 붉은 빨간색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협상이나 진전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주식시장을 반득시킬 만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붉게 물드는 걸 보면 누구나 겁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숨을 골라봅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하락장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베어마켓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핵심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회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7%, S&P 500은 마이너스 13.54%로 지난 1년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엔 S&P 500이 역사상 16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죠. 중국의 보복 관세도 발표했으며 이번 주에는 EU의 보복도 예정되어 있어서 여전히 하락할 위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시장은 늘 이런 변동성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회복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좀 마음이 놓일 겁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시장은 이틀 만에 36%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복했고 더 높은 고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주식시장은 급락했지만 빠르게 반등했죠. 심지어 지금과 같은 관세 전쟁과 같은 비유가 아니라 세계대전 같은 진짜 전쟁과 같은 혼란 속에서도 주식은 장기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지금의 하락도 일시적일 뿐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깁니다. 물론 3개월,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년 뒤를 보면 회복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번 베어마켓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당 투자자라면 공포에 휩쓸려 다 팔지 마십시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배당 투자하기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SCHD를 볼까요? 2020년 3월 코로나로 주가가 가장 하락했을 당시의 배당률이 4%대였고 그 이후엔 2% 후반대까지 내려갔다가 3% 중반에 머물렀죠. 그리고 이번 관세 전쟁으로 SCHD의 주가도 내려 배당률이 4.11%로 올라왔습니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지금의 하락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죠. JPQ에 투자하시는 배당 투자자 분들에게도 배당 측면에서 지금은 좋은 시기입니다. JPQ의 배당률이 현재 무려 12.38%입니다. JPQ의 배당률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몇 번 없었는데 지금이 그 드문 시기 중 하나죠. SCHD와 JPQ의 예시처럼 배당 투자자분들은 주가 시색 차익도 봐야 하지만 다른 맥락인 배당률도 보셔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한 만큼 배당률이 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락장의 공포에서 조금씩 기회가 보일 겁니다. 적립식 투자도 좋은 예시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 S&P 500 지수 추정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주가가 낮을 때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도지는 언제까지나 미국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보통 중간 선거 전까지입니다.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불과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은 길어봤자 1년 반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하락장과 약세장의 평균 지속기간은 1년 전후였고요. 그렇다면 현재가 적립식 투자로 평균 단가를 낮출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산 비율이 무너졌다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재분배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주식과 반대로 상승하는 TLT 같은 채권이 있다면 일부 팔아 하락한 주식을 사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겠죠. 보다 구체적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베어마켓 대응법을 공유합니다. 저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자산 리밸런싱, 두 번째 패시브 대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밸런싱 전략은 하락 단계별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조금씩 이동시킬 겁니다. 10% 추가 하락 시 TLT, 2621 등 채권 일부를 매도하고요. 많이 떨어진 나스닥 위주로 매수할 겁니다. 20% 추가 하락 시 QQQ 일부를 QLD로 전환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을 할 거고요. 30% 추가 하락, 그러니까 총 50% 하락이 오면 QQQ 일부를 TQQQ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락을 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패시브 대응입니다.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본업 월급과 부업 수입은 적립식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JPQ, GPQ, 스고브,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재투자로 복리 효과 극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분할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하락장은 기간과 깊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할 수 없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올지, 느린 U자 반등이 나올지, W자 반등이 나올지, L자 침체로 나뉠지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들고 와볼까요? 1987년 블랙먼데이 때는 이틀 만에 시장이 36%가 넘게 폭락했지만 몇 달 만에 빠르게 V자로 회복했습니다. 2020년 3월 최저점이었던 코로나는 한 달 만에 V자로 크게 반등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입었고 바닥 기간에서 오랜 기간을 보냈지만 결국 U자형으로 서서히 회복하며 상승했으며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상승했습니다.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와 유가 급등으로 시장이 여러 차례 출렁이며 W자를 그렸고 하락과 반등을 반복했습니다. 1930년대는 대공황으로 경제가 무너져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했고 그 당시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L자형 침체로 시간이 지나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 상처는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의 큰 상처가 되기도 했죠. 이처럼 베어마켓 앞에선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경우의 수가 많고 예측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전략이 빛을 발하며 분할 매수가 점진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하루 5분 정도만 할애해서 하락장에 매수할 종목을 적는 것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정 구슬이 없으며 하락장의 기간과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돈이 증발하는 위험한 투자 시장에 왜 우리는 돈을 투자해야 할까요? 투자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시장이 요동칠 때는 우리가 왜 투자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폭풍우를 견딜 힘이 생깁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은 제독하는 책 Just Keep Buying에서 이야기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퇴자금 마련. 두 번째, 인플레이션 대응. 세 번째, 인적 자본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기입니다. 첫 번째, 은퇴자금 마련하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노후 대비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주식시장을 활용하기도 하죠. 인플레이션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매년 인플레이션율을 2%로만 가정해도 35년 후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5%라면 불과 14년 만에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난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자본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데 반해 금융 자산은 매년 증가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인적 자본을 금융 자산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년 여러분이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금융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생산해 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투자는 여러분이 일하지 않을 때조차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이 여러분을 위해 계속 일하도록 함으로써 금융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게 가장 설득력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기분 정말 힘듭니다. 이런 시기에는 장기 투자만 하면 된다, 보유만 하면 된다, 투자하고 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은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과정 중 일부입니다. 지금 씨를 뿌리면 회복기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 트럼프 관세 공포가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아도 진짜 전쟁이었던 세계대전 후에도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두려움이라는 털뭉치 속에 갇혀있는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이번 하락장이 아프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 하락보다는 덜 아프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리밸런싱과 분할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적 동요를 줄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좋은 서적을 읽는 것, 바로 독서입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주식 시세 창을 쳐다보면서 감정적 동요로 흔들리는 것보다 분할, 매수, 매도 계획을 세우시고 리밸런싱 계획을 세웠다면 좋은 서적을 보는 게
효과적인 하락장 대응법입니다. 지금 시기에 추천하는 4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스트 킵 바잉, 두 번째, 불변의 법칙, 세 번째,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네 번째,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정도가 하락장에서 마음을 다스리기에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들을 읽어보시면 제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투자와 방향성을 재정립시켜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한 4가지 방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배당 투자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으니 유의 깊게 보셔라고 말씀드렸고요. 포트 리밸런싱과 분할 매수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기 말씀드렸습니다. 패시브한 대응은 적립식 대응과 배당 재투자로 지속하기로 말씀드렸고요. 좋은 투자 서적 읽고 하락장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락장 대응 방법과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